자,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직장인이나 외향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는, 그냥 회식을 하세요. 회식을 하는데, 그래, 회식할 때 못 지켰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과, 그날 점심이죠. 회식 전에 점심과 다음날 아침을 좀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몇 시에 먹느냐 보다는 하루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 식단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소 기준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세 끼를 모두 다이어트 식단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기준이 높아서 지속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더라도 하루에 한 끼는 다이어트 식단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하다 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요. 자책감을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추석 무렵에 나왔던 TV 프로인데, 이제 연예인들, 방송인분들이 나와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예전에 실패했던 얘기들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분들 보면 뭐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다. 또 부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이 쪘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10kg, 20kg, 30kg 정도 체중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식단이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을 자꾸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니까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식단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폭식이나 과식을 할 수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실수는 나의 체중을 조금 늘릴 뿐이지만, 죄책감은 마음과 식단 전체를 무너뜨려서 다이어트를 실패시켜 버린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제 뇌는 빠르게 편안해지는 행동을 찾게 돼요. 이게 뇌의 보상 회로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뇌가 힘들어지고 불편해,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 뭔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 보상이 달고 짠 고칼로리 음식들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나 뭐 치킨, 라면 같은 거 땡기죠. 뭐 케이크 같은 거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 드시면 우리 두뇌가 금방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중독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면 안 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다가 내가 식단을 좀 실패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었고, 식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죄책감 대신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비난은 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아, 내가 왜 이렇게 먹었지라고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폭식이나 과식을 했고 실패를 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나 자신한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따로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샤워하기, 5분 동안 음악 듣기, 스트레칭 하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고 집 밖에 나가서 5분이나 10분 정도 걷다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회복되고 리프레시가 돼서 참 좋거든요. 본인만의 방법,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찾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 식단을 실패하는 또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포만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주 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 이제 뱃살이 많이 나오고 당뇨 전 단계에 와서 다이어트를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많이 해드렸어요. 다이어트를 할 동안 8kg가 쫙 빠졌었는데 진짜 다이어트 한 두 달 정도 동안 항상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하루 세 끼를 진짜 더 잘 챙겨 먹었고요. 계속 배가 부른 상태인데 배가 불러도 아침에 억지로 더 먹었어요. 포만감이 충분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이제 음식들을 손대지 않게 됐었고, 저는 효과를 진짜 잘 봤었거든요. 포만감이 갈 수 있는, 여기 이제 있는 음식은
닭가슴살 샐러드네요. 견과류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커피는 방탄커피. 지방이 들어가 있는 커피죠. 포만감을 주는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배부르면 의지가 필요 없고요. 배고프면 의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부르게 먹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이유가요. 의지가 약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배가 고프고 배가 아직 안 부르기 때문에 식단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이어트 식단을 실패하는 이유, 포만감이 부족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중요한데요. 호주에서 했던 한 연구예요.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인데 식단에 단백질 포함하는 비율만 바꿨습니다. 10%, 15%, 25%로 바꿨더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단에서 포만감이 늘어났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단백질을 잘 채우기만 해도 포만감이 생기고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채우는 거, 그러니까 매 식사마다 어떤 단백질을 먹을지 먼저 구성을 해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어울리는 식이섬유를 선택해서 조합을 잘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단백질이 있을까요? 계란 2개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토마토로 식이섬유를 같이 배합하는 것도 좋겠죠. 샐러드로 드실 수도 있고 토마토, 계란, 볶음도 어울리는 요리잖아요. 그다음에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이거 이제 브로콜리를 샐러드처럼 만들 때 삶아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땅콩 소스 같은 것과 같이 버무리면 되게 맛있거든요. 견과류 포함해서. 그렇게 조합해 보시고요. 두부 반모랑 김치. 두부 김치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죠. 두부는 콩 종류의 단백질인 거고요. 김치 식이섬유니까. 그 다음에 연어는 아보카도와 조합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무가당 그릭 요거트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것들이 잘 찾으시면 있거든요. 그릭 요거트에다가 제가 지난주 이렇게 먹었어요. 찐 고구마랑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먹기가 힘들어요. 맛은 있는데 먹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힘들었고 고구마 다 못 먹었어요. 한 반 개 정도밖에 못 먹었고 오전 내내 굉장히 배가 불렀었습니다. 네, 포만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다이어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 허기가 막 너무 땡긴다, 음식이 당긴다, 허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혈당 문제로 보고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져서 뇌가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혈당만 잘 안정을 시키면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뭐 총 칼로리 얘기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질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이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최신에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혈당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혈당이 스파이크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얼마나 해줄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허기의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자, 보시면 그래프에 빨간 그래프가 혈당인데 혈당이 확 올랐다. 콜라를 마셨어요.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이제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세게 되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급격한 허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견딜 수 없는 식욕이 오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더 혈당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식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빨리 흡수될 수 있는 음식을 빨리 달라. 급하게 막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신호를 받아들이냐면 빵, 과자, 초콜릿처럼 빨리 혈당 올리는 걸 먹어라 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식욕이 당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혈당이 흔들리기 때문에 식욕이 당기는 걸 수가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감정 기복이나 짜증이나 피로감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식욕이 당긴다가 아니고 혈당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잘 결합해서 식단을 구성을 하면 좋고요. 빵만 드시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같이 배합한 식단으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 할 때 혈당을 잘 유지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빵은 탄수화물이니까요.